김문수를 준비했습니다. 51년생으로 73세예요. 제가 준비한 사람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은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국힘에서 대통령 후보라도 되려면 서울대 나오거나 아니면 사법고시 통과해야 된다니까. 진짜 이분들이 스펙이 확실히 높아요. 물론 정치는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김영삼 대통령도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죠. 자기가 살아온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이분은 임종석 운동계의 전설 얘기했는데 이분은 노동계의 전설이에요. 30년 동안을 노동계에 몸을 담으신 분입니다.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몸과 혼을 다해서 노동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시민, 심상정 이분들도 김문수의 노동계 시절에는 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었고 같이 동지였고, 당시에 유시민 의원이랑 심상정 의원이랑 그 썰전에 나와서 한 말인데, 경찰들이 그 아지트가 있는데 들이쳐가지고 김문수는 잡았는데 심상정은 못 잡았어요. 그 자리에 없어서. 그래가지고 막 가진 고문을 해가지고 심상정 어딘데 불어라 했는데 끝까지 안 불었다는 일화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임무는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고 이때 삼당 합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되는 건데, 이때 노동계 사람들은 어떤 배신감을 느꼈냐면, 김문수 그래 네가 고생했어. 하지만 적이랑 손을 잡은 노태우, 김종필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항해가지고 지금의 노동운동을 했었던 건데, 이런 사람들 밑에 들어가가지고 정치 생활을 해서 나 부경화 누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영삼 밑으로 들어가서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삼당 합당을 하긴 했지만 이후에 자기랑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대거 자기 쪽 세력에 넣고 기존의 그런 군부 세력들이라든지 군부 독재 시절의 인물들을 많이 배척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김영삼 대통령이 된다음에 금융실명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뀌는 모습을 김문수가 그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곁에서. 내가 했던 노동 운동도 가치가 있는 거지만 실제 권력을 잡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느껴가지고, 당시로서는 운동권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오른쪽으로 좀 많이 가셨는데 그때 당시엔 그랬다. 삼선 국회의원을 하고 경기도지사 2번,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하게 됩니다. 노동 쪽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잘할 수도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청문회 때만 그 친일 논란,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73세니까 부모님이 당연히 일제 시대 사람일 거 아니에요. 부모님 국적이 뭡니까? 안중근 국적이 뭐예요? 뭐 이렇게 막 공격당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비극이죠. 나라를 뺏기고 독립을 하고 독재 정권에 대항하고 인권에 대해서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노동계에서 했기 때문에 노동계 쪽을 잘 알고 있겠죠. 당연히 30년 동안 노동운동을 했으니까. 행정력 또한 경기도지사 2번이나 했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국회 경험, 삼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경험이 풍부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팬덤 보유라고 썼는데, 아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강력한 팬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팬덤 보유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태극기 부대랑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 활동을 계속 봤을 때 굉장히 센 얘기를 했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 그럼 총살이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센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으로써 좀 극우 세력들의 팬덤이 조금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73세 굉장히 고령이고 노동계에서 일했지만 지금 오른쪽에 좀 많이 가 있다 보니까 확장성이라는 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후보 중에서 1위로 올라왔던 거는 대선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지지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김문수가 열심히 하는 것 같구나라는 걸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대선 지지율까지 이어질까, 특히나 조기 대선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기 대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대선 나갔을 때 당선까지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약간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단점, 이분 시그니처 대사죠. 시그니처 대사. 경기도지사입니다. 누구시라고요?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요? 누구십니까? 이게 시그니처 대사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지사면 일반 전화로 해가지고 업무상 전달을 해야지 왜 긴급 전화해야 합니까? 이렇게 소문까지 말하니까 뭔가 시간을 딱 끊었다가 다시 전화해요. 나 경기도지사입니다. 중요한 거.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했을까라는 고민이 들긴 하는데, 뭐 당시로서 돌아가 보면 경기도지사가 그 소방서에 있는 긴급 헬기를 쓸 수 있는 뭐 권한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헬기가 필요한데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권위적인 모습, 아니면은 한 번 말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제가 빨리 말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본로도 바로 말하던가, 그러면 뭐 소방관이 전화 받고 있다가 경기도지사라고 하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충성하고 관등성이 돼야 돼?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니처 대사,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경기도지사입니다. 사건이 최대의 단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후보 홍준표 준비했습니다. 이분도 뭐 굉장히 멋지신 분이죠. 54년생으로 70세가 됐습니다. 근데 뭐 70세답지 않게 젊게 지금 살고 계시는데, 고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통과해서 검사가 됐는데, 당시에 잡는 걸로 유명해가지고 모래시계 검사라고 했어요. 모래시계 드라마 있잖아요. 모래시계 드라마의 주인공인 검사가 홍준표가 모델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당시로서는 다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뭐 선거철 되니까 또
아니다 기다 막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자문을 많이 구한 거는 사실이다. 당시로서 인기가 좋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하도 막 깡패들을 때려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 당신 검사 그만두면 두고 보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했나 봐요. 당시에 내가 만약에 검사를 그만두게 되면 우리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가지고 정치에 입문해야겠다 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무려 5선 국회의원입니다. 거기다가 경남지사 2번이나 했죠. 그리고 지금 현역 대구시장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민선 복수 광역자치단체장이에요. 우리나라에 한 지역에서 3선 하신 분들은 많이 있지만 한 곳을 하고 다른 지역 가서 또 도지사나 광역단체 시장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민선으로선 최초였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관선이랑 민선이랑 합치면 몇 분 계시다고 하는데 민선으로는 최초. 그만큼 민선이라는 게 투표로 뽑기 때문에 자기 지지 기반이라는 게 그 지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한 인지도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나라당 시절에 한나라당 대표의 원내대표까지 하시고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아서 19대 대선 후보로 출마해서 2위로 낙선을 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9대 대선은 박근혜 탄핵 정국이었죠. 이분의 장점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대해서는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자치단체장을 무려 3번이나 하신 분이니까 행정력은 검증됐다고 봐야겠죠. 5선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국회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국회의 생리,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력, 국회 경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이분이 홈카콜라라고 해서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는 이미지를 잘 구축했어요. 시원시원하게 팩트를 딱딱 집어서 얘기한 것도 있는데 반대로 조금 과도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욕먹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어쨌든 강력한 팬덤을 구축한 건 사실이고 젊은 청년들도 그에 대해 환호했던 것도 사실이죠. 이분의 강력한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성골 보수, 정치 입문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보수에만 있었다.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는 당내 개파가 없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핵심 벤치 멤버 이미지가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항상 하는 말이 이거냐. 용병이 국힘만 쳤다. 용병에 와가지고 당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네들 정치권만 생각하고 당을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당이 지금 이 모양 있고 됐다면서 용병이라 불리는 황교안, 윤석열, 한동훈을 맹 비판했는데 이런 이미지가 됐던 게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이 정도의 어마무시한 스펙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치르면 용병들이 자꾸 대선 후보가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올만 하죠. 그래가지고 주저놓으면 비켜야 되는 이미지. 복수 광역자치단체장이 된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이게 영남에 한해서 됐다. 그러니까 이 확장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문을 가지고